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보셨나요? 화가 났을 때 그냥 참아버리거나 확 폭발해 버리는 것 말고 제3의 방법, 적절하게 화를 표출하는 셀프 공감법을 시도해 보셨을까요? 오늘 주제는 지난번 주제에 대한 보충 영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번 영상을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년간 수많은 마음 고민을 들어온 공 교수가 알려주는 화를 조절하는 셀프 공감법의 주의점과 중요 추가 꿀팁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명상치료학과 마음코칭 전문가 공 교수입니다. 지난번 셀프 공감법의 핵심은 화를 적절하게 표출한다 였는데 첫 번째 주의점은 이미 1차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냐면요.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방에게 화를 직접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그럼 서로 관계가 틀어지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 기분이 어떤가요? 최소한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거나 심지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죠. 상대방도 나만큼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을 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중하고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도 화를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점은 감정 표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그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힘든 마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다가 그 감정에 흠뻑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샌드백을 쳤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면 감정이 정화될까요? 안 될까요? 잠시 상상으로 실제로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엄청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샌드백을 신나게 두드렸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화가 풀렸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10초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풀리기도 한 것 같고 안 풀리기도 한 것 같고 아마 좀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제대로 안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건 프로이트의 수완 모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나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억압된 감정, 특히 분노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이 해소되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어디론가 방출되어야 한다는 수완 모델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개인이 돈을 내고 물건을 막 부수며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방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했다고도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감정을 되새김하는 것이며 분노 감정을 반추하는 행위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공격적 성향을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에 푹 빠져서 그 에너지가 더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브래드 부시먼이라는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의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만여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한 154개 연구를 재분석한 결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위는 감정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 부수기와 같은 행위는 분노를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격성과 관련된 신경회로 및 행동 패턴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감정 표출은 하되 행동 표출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같은 의미로 자칫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자,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떠오르는 어떤 공격적 행동을 그대로 실행하면 감정은 정화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람을 진짜로 살인하는 행위를 하면 마음이 풀릴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후회감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마음의 지옥이 찾아옵니다.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이영애가 주인공인 영화였는데요. 아이를 유괴한 뒤에 살인하는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영애가 그 범인을 잡아서 한 폐교에 묶어놓고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억울한 가족들에게 칼로 한 번씩 다 찌를 기회를 주면서 복수하게 해주는데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범인을 찾아 헤맸는데 마침내 그 복수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막상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찌르고야 마는데 통쾌하지 않고 더욱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던 복수에 성공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과 본성은 다릅니다. 본능은 복수이지만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복수심은 복수하는 행동을 실제로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복수하고 싶었을까? 오죽하면 평상시와 달리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풀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분노가 일어나서 떠오르는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해버리는 것, 그것은 분노를 정화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위 표출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꿀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시나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알아주는 게 되는 건가요? 보통 심리학 책이나 여러 영상들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고 결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독자나 시청자는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겠습니다. 라고 끝나지만 뒤돌아서서 구체적으로 정작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는 무척 슬픕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되셨습니까? 안 되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공교수입니다. 자,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멘트 하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그렇구나 혹은 그랬구나라고 해주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시나요? 여자랑 미팅에 나가서 번번이 실패하는 한 남자 있었답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한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여자랑 하루 종일도 대화할 수 있어 라고 3가지 꿀팁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 번째가 끝말 따라 하기랍니다. 여자가 어디 놀러 갔다고 하면 놀러 갔었군요. 외로웠다라고 말하면 외로웠군요. 이렇게 끝말만 반복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그 말만 하기가 좀 지루해지면 우와 대박. 그러다가도 또 그 말도 좀 지겨워질 때가 되면 헐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면 된다는 그 유명한 3대화 기법 말입니다. 이제 그 기법을 여자와 대화할 때만 쓰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끝말 따라하기를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앞의 예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나는 지금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슬프구나 라고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진심으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슬프구나, 그랬구나 라고 혼잣말로 혹은 속으로 진심으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려면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공정렬이니까 아이쿠 정렬아 많이 슬프구나 그랬구나 해주면 더 감정이 잘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공감이 더 잘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이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많이 슬프구나 그랬구나 해보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혼자만의 공간에서 충분히 한번 해봐 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뒤에 말이죠. 자, 그럼 되셨을까요? 그럼 지난번 1편 영상까지 다 합쳐서 분노라는 감정 정화 방법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라? 그 공간을 벗어나라.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시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마음껏 화를 표출해라. 소리를 막 질러도 좋고 혼잣말로 해도 좋다. 와, 진짜 저 인간 왜 저러냐? 어? 등등등. 그런 다음에 오늘 배운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가 났을 때 행동 요령을 단단히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도 막상 화가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바로 화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꼭 됩니다. 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해보시고 난 뒤에 다양한 소감은 역시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 영상 예고해드리고 마칠까요? 이제 분노라는 감정의 근본적인 해결책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주제를 알려드리면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근본적 해결책 1탄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노는요,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셀프 공감해 주시면 많이 정화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 분노가 일어나면 정화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면 또 정화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정화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상황에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혹은 적게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다음 주제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